안녕하세요. 무더위가 정말 절정에 달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렇게 보면서 요즘 같은 더위가 진짜 있었나 이게 싶을 정도로 정말로 뜨거운 날씨가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휴가 계획도 세우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더위를 또 예방하는 또 방법들 노하우를 이제 막 터득하기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요. 뭐 잘 먹고 잘 자고 또 이제 또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 쉴 때는 또 쉬는 게 건강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우리 농산유통 TV에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모신 손님은요. 닉네임이 수식어가 정말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뭐 이렇게 썸네일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수산물 판매왕, 생선 디자이너, 중도메인으로서 IT 기업을 운영하는 세림 시푸드의 대표와 IT 기업 이타넷을 개발 운영하시는 백남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네. 잠깐 방송 우리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인사 이렇게 나눴는데 네. 이게 또 이제 카메라 앞에서 오늘 뭐 다양한 한번 대표님의 여러 가지 우리 방송에 꼭 성공담만 듣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성공과 실패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이제 한 가지는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 게 방송에서 현실에서 얘기 못하는 방송에서는 노하우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여러 수식어가 많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대표님께서 카메라 보시고 네. 한번 30초 스피치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그 긴 인생사를 30초 만에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30초 만에 설명이 되려나 딱 모르겠는데요. 시작. 네. 저는 1998년 부자가 되겠다는 그 막연한 꿈으로 가락시장 수산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아직 제가 원하는 부자는 아직 못 되고 있고요. 한 직업은 제가 세림 시푸드 네.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제가 세림 시푸드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도매 시장의 그 유통 관리의 어려움을 제가 몸소 체험하면서 이걸 한번 개선해 보겠다. 6년 전에 네. 이렇게 계획해서 네. 지금 IT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네. 또 한 직업은 또 이타넷이라는 IT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대표님. 뭐 나름대로 농산물, 농수산물 그 유통에 계시는 뭐 전문가분들이든 뭐 여러 이제 또 판매하시는 분이든 산지에 계신 분이든 이제 뵙고 인터뷰해보고 했는데 그러면서 IT 기업을 동시에 운영하시는 사장님, 회장님들은 만나뵙지 못했거든요. 네네. 질문 사항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네. 뭐 이 방송에서 그 대표님한테 전부 다 얘기 들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한도 끝도 없고 나중에 특집 방송 하나 만들고요. 제가 한 10가지 정도만 네네. 뭐 질문 추린 거를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인생에 여러 가지 고락이 되게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하나하나 이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락동 도매시장 수산시장에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세림 시푸드가 이제 우리 가락시장 수산시장에 이제 위치해 있으신 건데 네. 그 수산시장에서 들어오게 된 어떤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게 첫째적으로 가장 흥미가 있고 그리고 그 수산시장에서 또 처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큰 기업을 하시기 전에 갑자기 울컥해지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해주세요. 네. 네. 뭐 길어도 되겠죠? 물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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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분 제가 자를게요. 네. 저는 이제 네. 71년 네. 전라도 장흥 신라매 중에서 이제 막내로 태어났는데 네, 네. 장흥.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동시대에 서울에서 살았던 저희 친구들한테 내 어렸을 적을 얘기를 하면 네. 도대체 믿질 않는 겁니다. 네. 저 장흥은 더더군다나 무신데요? 그 바다 저기가 아니잖아요. 네, 아주 산골 마을입니다. 뭐 그러니까요. 장흥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신기한 거죠. 대체적으로 수산물 사장님들 만나면은 네. 우리 고향이 저기
그 강원도 뭐 동해 뭐 속초 아니면은 뭐 부산 뭐 이런데 뭐 이쁜데 남해 이런데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보고 자란 게 이제 그런 건데 장흥이면은 뭐 완전히 그 전라도에서도 근데 원래 또 그쪽은 또 그 무쇠소나 농산물들이 또 유명하잖아요. 네. 장흥 쪽은. 사실은 제가 야채 청과라 가야 맞는 그러니까. 직업이었는데 그 어쨌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몇 가지 네. 이제 단어로 저를 표현을 뭐 가난했던 그런 환경을 표현하자면 네네. 저는 이런 초가집에서 살았었고 아. 뭐 고무신 그다음에 네. 책보 비포장 네. 호롱불 이런 환경 네. 속에서 네. 자랐던 거죠. 네. 그래서 제 이제 사진 하나 계속 제가 띄워놨어요. 사진 이 사진 맞죠? 사진 띄웠습니까? 네, 저 사진이 뭐냐면 사실 네. 저희 위에 형님 그 쌍둥이 형님 두 분이세요. 저희 어머님이시고 저 뒤에 보이는 게 제가 어릴 적 낳고 자랐던 저희의 집이거든요. 돌담 보인다. 네, 그쵸. 네. 예. 그럼 믿질 않아요. 근데 사실 저희 뒤에 저 집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저희 뭐 시골 뭐 세대에서는 다 저런 환경 속에서 자랐겠지만 네. 또 특히 또 저희 집은 네. 좀 더 이렇게 이제 가난하게 이렇게 네. 자랐었고 네. 저희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옷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사진 하나 있을 텐데요. 네.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이거 그러면 보여드리려고. 옷이 네. 저는 이렇게 1년에 한두 벌로 이렇게 입는 게 옷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위에 또 형님들하고 텀이 있다 보니까 네. 형님들 옷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시골 동네 형님 걸 이제 물려봤는데 제 이게 이 체형에 맞는 옷을 지금까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그래서 저기 여기서 보이는 오른쪽이 전데요. 그래서 그래서 저 사진이 찍었을 때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 이제 오른발이 뒤로 빠져 있잖아요. 네. 사실은 저 신발이 고무신은 아니고 운동화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신발인데 위에 상표 하나가 띄어진 거예요. 네. 그 짝짝이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제가 그때 사진 찍을 때 너무 창피해서 발을 뒤로 감췄던 게 지금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시는구나. 거의 이제 5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게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네. 아니 예.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옷은 1년에 2번 설날 전하고 추석날 전. 그 설빔 그 이제 때때옷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딱 옷 사는 때죠. 네. 박사님도 그럼요. 아시나요? 아유, 네네 알죠. 네, 그러시고 네 계속 말씀 이어서 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환경적으로 음. 뭐 대학이라는 곳은 또 그렇게 제가 뭐 음. 공부를 잘했던 것도 그렇죠. 아니었고 그리고 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우리는 네. 노동 네. 어쨌든 우리 부모님은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네. 저를 낳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만을 했었고 이제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없었었고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뭐 꿈도 이제 꾸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 시절에 제가 이 가난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 가난과 부자를 구분도 못하고 네. 있었지만 네. 막상 이제 사회에 혼자 던져지자 이제 네. 그때부터 현재 저 위치를 이제 안 거죠. 제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그래서 이제 19살 이제 20살에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네. 그래도 취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했었을 때 네. 가장 전망 있는 직업이 네. 비파이 검사. 네.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의 엑스레이인 거죠. 네.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이제 음. 대학이 아니라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기거할 곳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기거했던 것이 당구장. 당구장에서 다이에서 먹고 자고 잠깐 한두 시간 이제 학원 갔다 오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당구장에 이제 손님들이 이제 조선대학교 앞이었는데 다 대학생들이었었어요. 네. 근데 나하고 같은 동년배 아이들은 그 수준과 말하는 태도 모든 게 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했죠. 야 나도 이거 대학에 가고 싶다. 나라고 왜 못 가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생각을 이제 고쳐 먹고 그럼 내가 어떻게든 간에 대학을 한번 가보자라고 이제 비파이 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좋지는 않지만 내가 안양에 있는 이제 대림대학교 네.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제 또 다시 이제 서울 비슷한 곳으로 이제 상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네. 이제 학비도 필요하고
또 숙식할 것도 필요한데 네. 이제 부모님이 저를 이제 돈을 줄 수 없을 뿐더러 저 혼자 모든 거를 이제 해결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제 안양에 있는 이게 종합운동장 앞에 네. 그 엉클리라는 쇠고기 뷔페집이 있었어요. 아. 그때 4,980원 1인분에 아. 마음껏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4,980원. 어쨌든 제가 가서 그 고기도 마음껏 먹고 네. 숙식도 해결하자라고 네, 해서 네. 그 사장님한테 네. 잘 설득을 해서 네. 거기 이제 술 창고 음. 거기에서 내가 먹고 자고 아. 낮에는 이제 학교를 가고 네. 바로 오자마자 이제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네. 거기에서 잠을 자고 아. 이렇게 해결을 했었는데 네. 지금도 내가 그때 그 시절에 그 인연을 감사하게 생각한 게 그때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예, 제 나이가 예 그때가 이제 22살, 네. 제 아내가 20살 때 또 네. 지금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네. 네, 정말로 다행인 거죠. 네. 우리 사모님 이 방송 꼭 보셔. 네. 네, 아. 그때 제 아내를 만났었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됐었고 이제 군입대를 하고 나면 이제 25살 때 정도 제대를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이제 갖춰져 있었고 네. 그때 이제 월세 이제 10만 원 방을 얻었고 또 어차피 또 복학을 했으니까 학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때 제가 이제 선택했던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이제 바꿔놓은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그 장사에 대한 경험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학업이 끝나고 그 학교에서 이제 안양역을 가다 보면 그 육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육교 위에서 제가 화덕 2개를 넣고 네. 그 군밤을 팔았었어요. 아. 그 군밤을 팔면서 제가 이제 저의 이제 이런 이제 장사의 기질과 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아. 저도 이제 이런 장사 쪽에 하다 보면 네. 저도 이런 이제 뭐 가난한 환경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네. 계기가 됐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과거 얘기를 하다 보면 군밤을 팔았다고 얘기하면 믿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네. 네. 야, 뭐 얘기 재밌으라고 막 거짓말로 뭐 꾸며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강의를 몇 번 다니면서 네. 그러면 한번 뭐 믿어주게 해볼까요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했던 게 뭐였냐면 장사가 이제 너무 쑥스럽고 네. 또 이렇게 나이도 이렇게 많이 먹지 않는 25살 나이에 사실은 이 군밤 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너무 돈을 못 버니까 네. 야 이렇게 해서 내가 뭐 하루에 이거 2, 3만 원 벌겠냐 어떤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면서 제가 이 멘트를 했거든요. 네. 네. 그때가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얘기가 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그게 상관없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전두환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네, 때예요. 네.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었을 때라 네. 그런 거에다 울분도 있었고 그것과 군밤 판매를 좀 매칭업을 시켜서 한번 네. 팔아보자라고 네. 그 멘트를 하나 내가 하고 네.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이렇게 팔았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매출이 하루에 10,000원, 20,000원 벌던 게 그렇게 간단한 멘트를 하고 나서 50,000원, 10,000원 이렇게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장사란 이런 것이구나. 그렇죠. 네. 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내가 그때 그 시절에 돌아가서 그 멘트를 하면 네. 오늘 한번 좀 들려주시죠. 연습을 일단 안고 왔는데 아유, 연습이 뭐 필요 있나요? 우리 저 화면 좀 확 좀 확대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목을 좀 가다 놓고 해야 되거든요. 진짜 즉흥적이라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 딱 세 번만 할게요. 네, 네. 자, 전두환이 사치는 군밤이 한 봉다리 1,000원. 자, 전두환이 사치는 군밤이 한 봉다리 1,000원. 언니, 전두환이 사치는 군밤이 한 봉다리 1,000원. 이제 아니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옛날에 이 군밤 사 먹어 보셨던 분들이 댓글 남겨주실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시면은요, 네. 제가 가락시장에서 회 쏩니다. 제가 제가 쏩니다. 제가 전복 10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아니, 야, 제가 지금 이게 네. 짜릿짜릿하네요, 사장님.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사실 좀 조회수 좀 올려드리려고 네. 일단 망가져야 되니까. 네. 야, 멋있다. 아니 그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네. 뭐 이제 힘들고 물론 이제 그 멘트 하나로 막 매출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이제 신났겠어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아 그때 그 젊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몇 봉다리 더 팔아보겠다고. 자, 전두환이 4,000원, 군밤이 4,000원. 아니 이게 지금의 이제 장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도 뭐 일종의 머천다이징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이제 손님을 응대하고 고객이 원하고 고객 물론 이제 막 그렇게 너무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의 스토리텔링 이제 마케팅이 맞습니다. 이제 되는 네, 거예요. 네. 지금도 보면은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뭐 발기부전제 치료 하나를 팔아도 대형 제약회사에서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야실없습니까? 뭐 보면은 일단 보세요. 야땡라 뭐 이게 뭐 세워보라 이거지. 우리 방송이니까 아니 뭐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순화된 멘트인 거예요. 지금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섞여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네 계속 좀 말씀 이어서 정말 멋지신데 대박이라는 게 이제 다른 게 그때 전략은 통하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이제 이 소비자들 고객들의 좀 감성을 약간 좀 그렇죠. 것 같고 네. 내친 김에 가장 또 불쌍하게 옷을 입어보자. 네. 그래서 이제 군밤 모자와 가장 허름한 옷을 더 이렇게 네. 입고 하다 보니까 네. 또 거기서 또 매출이 더 상승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절에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돈을 쓰면서 살았었고요. 그렇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네. 저는 이제 재료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직장에 이제 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가난했던 것을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네, 네. 제가 뭐 이 환경은 나한테 주어진 거고 내 극복해야 될 어떤 산이다.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네. 뭐 저희 뭐 부모님 원망해 보거나 이러진 않았었지만 네. 근데 이제 가난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가난하다는 걸 느끼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제 간절한 이제 꿈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군밤 장사를 하면서 나도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었던 게 이제 군밤 장사였고. 그래서 이제 취업을 이제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중소기업에 이제 취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급여가 정확한 기억일지 는 모르겠지만 61만 몇천 원이었었어요. 네, 보통 그 정도 했었죠. 61만 몇천 원이었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냐? 네. 야 그럼 좀 생각을 좀 바꿔보자. 네. 이렇게 돼서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없다. 네. 라고 1년 직장 생활을 하고 네. 그때 이제 그 무작정 이제 가락시장으로 이제 뛰어들었죠. 예, 그때 이제 돈을 벌려면 그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장이 이제 가락시장이었었고 또 수산시장에 제 그 전에 지금은 이제 그 시절에 그만뒀지만 내 지인이 수산시장에 몇 분이 일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럼 이제 수산시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턱대고 이제 가락시장에 찾아왔었죠. 구직하러. 예. 근데 그때 제 이 몸무게가 이제 지금은 살이 찐 정도가 이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군대 그때 그 입대할 때 당시가 49.75kg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락시장에 이제 들어왔을 당시가 아마 50kg를 좀 이제 넘었을 외모였죠. 네. 그때 뭔 힘을 써요? 50kg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아가씨들도 50kg는데. 일을 하겠다고 왔는데 제 체형을 보고 그렇죠. 누가 저를 이제 받아 뭐 지금처럼 그때 무슨 좋은 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선 그 나무 짝으로 해가지고 그 막 드론 날르고 막 다 할 텐데 끼케야 이거 구루마 이거 하나 있을 텐데. 맞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지금이야 뭐 이런 5kg, 10kg 이런 상품인데 그때는 20kg, 30kg 그리고 그때는 지금이야 이제 전동차 지게차지만 그 시절은 이게 리어커 지금 이제 부르는 뭐 핸드카가 딸딸이라 부르잖아요. 예, 그런 걸로 이제 운송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덩치가 작은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또 어떤 사장님이든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이제 쓸 생각도 안 하셨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왔는데 웃어버리더라고요. 일한다니까 제가 면접을 봤던 것이 그 사장님 내가 이제 그 오징어를 이제 하루에 그 수천 개를 이렇게 팔았던 큰 업체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사장님한테 이제 간절히 얘기를 했죠.
열심히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덩치가 작으면 네. 또 빠르잖아요. 그죠? 내가 빨리 할 수 네. 있다. 네, 한번 네. 믿어달라.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정사정 했는데 끝까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같이 있던 사모님께서 저를 받아줘가지고 그때 이제 98년도에 내가 가락시장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입성하게 된 우리 백남구 대표님의 젊은 시절 얘기 들어봤는데요. 98년도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97년도 이때 한창 IMF, 네, 우리나라 이제 네. 외환 위기로 이제 많이 그 전 국민이 이제 고통 속에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대 중후반 젊은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나라 시급이 얼마였었냐면은요. 1,000원 후반대나 한 2,000원이 안 되든지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 그나마도 그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때도 아니에요. 네, 그냥 주인이 주는 대로. 네. 그리고 노동 시간에 대한 것들도 뭐 정해진 시간이 있었 때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야 내일은 아침 물건 들어오니까 한 5시에 나오자. 그러면 5시에 나와야 되는 거고 오늘은 저녁 때까지 장사 좀 되니까 좀 한 10시까지 해야겠네. 그러면은 당연히 10시 뭐 사장님 저희 때 약속 야 그런 말이 어디 있으니까 그죠? 아니 물론 이제 이런 얘기하면 꼰대란 소리 듣는 건 아는데요. 근데 그런 시대예요. 더더군다나 가락시장이라고 그러면은 그 다른 어떤 이제 점포나 어떤 회사보다도 더 폐쇄적인 뭐 이 주종관에 있어서는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을 때죠. 더더군다나 지방이나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많았고 참, 내가 그렇게 입성을 하시게 됐군요.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수산시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지금은 세림 시푸드라는 아주 큰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이 기업 자체가 또 수산물 또 중도메인의 또 역할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가락시장에서. 네. 그러면은 그 조금 중약을 하고 네. 네 이제 그렇게 입성을 하셔서 많은 시간 아마 종업원으로서 이제 고생을 이제 많이 하셨을 텐데 뭐 그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수산물 중도메인은 그럼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뭐 짧게 그 과정을 약간 축약을 하면 네네. 제가 98년도에 들어오셔서 예, 네. 그 이제 10년의 배달생을 했는데요. 네 그때 숫자로 표현해 보면 10년 하루에 동안. 내가 16시간을 일했고요. 그리고 하루에 내가 톤수를 계산해 봤어요. 네. 내가 도대체 몇 톤을 들었다 내렸다 한 거야. 네. 하루에 80톤을 들었다 내렸다 했고요. 네. 80톤을 80톤. 그리고 내가 이동 거리를 따져 보니까 네. 마라톤 네. 41.195km는 내가 뛰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다짐을 했죠. 제 마음속으로 그 항상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랬거든요. 어디 가든 10년은 있어야 답이 나온다.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해주신 그런 말이 어렸을 때부터 각인이 됐나 봐요. 네. 그래서 내가 10년을 내가 어떻게든 있으면서 내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일을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저희 사장님이 또 이렇게 이제 가게를 너한테 잘 넘겨주겠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장님을 참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소원함은 없는데 저는 그 나름대로 너무 열심히 이제 일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10년이 돼 갈 즈음에 그 아드님이 이제 회사로 이제 들어왔죠. 네. 아드님이. 네. 그래서 제가 이 가게는 제가 머리가 이제 튈 때니까 이 가게는 나한테 하기로 했는데 오진 않겠다. 음. 그러면 내가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드님이 이 가게를 물려받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나는 그럼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08년도에 그 세림시푸드라는 수산물 회사를 설립하고 중도메인이 됐습니다. 네. 아니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어쩌면은 그렇게 그냥 슬쩍 넘어가는 그 스토리가 되게 고통스러운 스토리였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게 가게를 인수받기로 어느 정도 이제 약속을 했는데 네. 또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고서 그 과정 동안에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러셨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일을 또 더 악물으셨겠네요. 내가 내 가게를 하나를 해야겠다 따로. 그러면서 이제 세림 시푸드
이제 창업하게 되셨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도메인으로서의 네. 이제 역할을 가락시장에서 하시게 됐네요. 판매왕을 하셨어요. 아니 네, 부끄럽습니다. 네 어느 분야에 있어서든지 간에 판매왕이라는 수식어는 함부로 붙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다시피 뭐 보험 판매왕, 자동차 판매왕. 근데 가락시장에서 수산물 판매왕이다 그러면은 우리 가락시장 가보면 얼마나 많은 그 상인들이 있고 중도메인들이 있고 그래요. 그것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린 지금 가락시장 수산물 판매왕 백남곤 대표님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판매왕이라는 네. 그런 영광보다는 네, 판매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저는 네. 지금 돌이켜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그 어떤 거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그 판매왕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 수단을 좀 다르게 좀 남들과 좀 다르게 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어떤 거냐면 전 기존에 거래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그 가게 네, 그 가게의 모든 고객들이 제가 다 관리하고 그 네. 가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정상으로 일으켜 놓은 상태에서 제가 아. 나왔고 그 아드님한테 이 모든 관리 운영 이런 것들을 그 정말 빈틈없이 만들어 놓고 나왔다고 자부를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0에서 출발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기존의 고객을 단 한 명도 빼오지 네, 않았어요. 네. 그런 0에서 출발해서 지나가는 손님을 잡고 팔고 그 손님을 키우고 네. 이렇게 고객과 함께 성장한 자리의 판매왕이기 때문에 자랑스럽지 그 과정이 저는 자랑스러운 거지 판매왕이 된 그 자체는 그렇게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그 과정보다는 조금 더 자랑스럽지는 않은 건데 제가 더더욱 더 판매왕의 자리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건 어떤 거냐면 그 최근에 2011년도에 이제 판매왕이 됐었고요. 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자리는 이제 지켜왔지만 아. 최근에 2017년과 18년도에 네. 그 가락시장에 이제 상인 토탈 다 포함해서 3,400명의 상인이 있거든요. 네, 3,400명. 네. 그 중에서 이제 최고 중도메인상을 받았을 와, 때 최고 중도메인상. 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뜻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니 또 너무 또 겸손 모드로 가실 필요 없어요, 사장님.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좀 이렇게 중후하신 데다가 뭐 예전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내가 잘 된 거는 그냥 아유 새끼 밥만 왜 그러냐면 항상 얘기하다 보면 그래 아니 뭐 그렇게 잘 됐다 생각하지 않아 그냥 새끼 밥 먹은 게 나는 성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그러시면은 듣는 분들은 네. 그거 뭐를 배워야 되는데 자 이거 화면 좀 하나 좀 띄워줘 보세요. 배달맨에서 연매출 200억 성공 신화를 쓴 생선 디자이너 백남곤. 왜냐면은 자화자찬을 못 하시니까 제가 띄워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이제 키워드 보면은 뭐 생선 디자이너 그리고 뭐 여기 뭐 판매왕 아니 생선을 도대체 몇 마리를 빨아야 200억을 빨아요. 한 달이면은 근 20억 가까이를 판다는 얘긴데 나중에 그 이제 우리 이제 연로해 주시고 내 생명이 다 하면은 그 저기 요즘에 왜 나를 죽으면은 저기 바다에다가 뿌려줘 절대 바다에로 가시면 안 돼요. 산으로 가시든지 하셔야지. 바다에 가시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야 이거 완전 대박이야. 이거 우리 이 조상들의 원수가 왔어. 그래 제가 언뜻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네, 절대 어디 바닷가 그리고 오징어를 많이 팔았으니까 동해 바다를 절대 가면 안 되겠네. 그리고 어디 놀러 가시더라도 되도록이면 바닷가는 가시지 마세요. 바다 귀신들이. 아니 정말 연매출 200억이라는 분야는 거는요. 뭐 일반 더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도매 200억이라는 부분들은 사장님께서는 주로 거래처들이 이제 판매처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물건을 사가서
그 판매처들이 이제 다시 또 판매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중소마트나 이제 이런 마트들이 이제 식당에다가도 판매하고 그러면은 그 200억이라는 게 단순한 소비물가의 200억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물건을 아주 이제 저렴하게 받아서 아주 약간의 마진만 붙여서 이제 중소상인들이나 이제 마트 같은 데에서 이제 물건을 가져가면 거기서 또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들한테 가는 그 200억이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오는 가격으로 따지면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네. 그런 부분들인 건데 이 대단하신 거예요, 사장님. 네, 그 비결을 얘기를 해달라고요. 네, 일단 이제 비결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 그 이제 네. 기사 내용을 약간 네, 이게 매일경제에서 매일경제 17년도에 나온 네, 기사인데 네, 네. 그 기사를 잠깐 몇 가지를 네. 바로 잡으면 다 노하우 얘기 안 하시면 제가 뒷조사한 거 많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185억인가 그랬을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나 185억이다. 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 이렇게 하자. 200여억. 네. 그래서 그때 네. 그 실렸던 거고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업자가 이제 뭐 2개, 3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이야 이제 200억이 이제 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판매왕이 된 저만의 노하우, 네. 저만의 노하우는 사실 남들이 다 아는 네. 이 방법일 텐데 네. 실천을 안 했을 뿐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신뢰 있게 뭐 고객을 대해야 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하지만 신뢰 있게 고객들한테 대하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판매왕이 되는 비결, 뭐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성공하는 비결을 굳이 얘기하라고 그러면 기초가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또 시골 얘기 또 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인사를 잘하라고 늘 저한테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만날 때마다 또 어른들한테 인사를 해라. 네. 또 시골에 차를 갖고 내려서 인사해라.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게 인사하는 방법부터 인사하는 법부터 그리고 그 인사는 진짜 이제 정말 반가운 네. 말투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부모님이 얘기한 대로 잘 고객들한테 그렇게 상대했던 것 같고 또 우리가 고객이라고 보는 게 우리한테 물건을 사가는 사람만 고객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직원도 고객이고 우리의 주위의 상인도 고객인 거죠. 이런 분들한테 똑같은 마음으로 인사하고 친절을 하면 주위의 분들은 저희 동지가 되지 적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저한테 많은 효과를 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뭐 몇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절대 속이고 팔지는 않습니다. 가령 저는 이제 수산물 이제 특성상 재고를 이렇게 얇고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저 얘기해요. 이거는 재고다. 물건 상태는 이렇다. 가격은 어제는 얼마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줄게. 네. 그걸 이제 고객이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네. 좋지 않은 물건을 이거 좋아, 괜찮아라고 팔아본 적이 없고 네.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죠. 네.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특히 이제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중간에 이제 바이어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단 말이죠. 네. 저는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예, 돈을 내가 지금 당장 걔한테 팔지 못할지라도 네. 절대 돈을 주지 않아요. 네. 뭐 돈을 주면 바로 팔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투명함, 네. 이런 투명함이 또 저를 이제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것 같고 네. 또는 저는 또 한 단계를 약간 넓게 보는 게 네. 저희를 물건을 사러 오는 고객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사는 소비자 네. 사실 소비자의 만족, 소비자의 행복 네. 이것까지도 사실은 생각하고 물건을 판다고 남들이 그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네. 실제 저희들은 이제 물건을 팔면서 네. 고객까지 생각하는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저희는 물건을 팔아왔습니다. 아. 그게 뭐 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니요.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중간에 이제 또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네. 우리가 2주 전에 방송을 네.
당진에 귀농을 한 당진 귀농협의회 회장님이 김승현 회장님을 만났어요. 우리 네네. 방송 보면 앞전에 나와요. 네네. 성공의 노하우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백남권 대표님한테 우리 김승현 회장님하고의 공통점을 하나를 찾았어요. 네네. 거의 60평생 가까이를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거의 이제 50대 중반 돼가지고 귀농을 해서 거기서 양계장, 그것도 이제 다른 유정란 양계장으로 성공을 하셨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건데 그분의 여러 가지 성공 노하우 중에서요. 저한테 저를 뼈 때리는 얘기를 해줬던 게 우리 백 대표님한테 저도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봉사를 정말 많이 하세요. 왜 귀농하러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귀농하는 사람이 봉사를 받으려고 그러지? 누가 좀 나 좀 이장님 나 좀 도와줘. 아 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이러고 이러다니지. 근데 봉사. 근데 그분이 딱 세 가지: 인사, 감사, 네. 봉사. 이게 자신의 성공 노하우에 있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백 대표님 아까 성공하는데 인사를 많이 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은연중 주변 분들한테 되게 많이 고마워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IT 기업이나 이런 이타넷이라는 이름 자체가 봉사야. 이게 이어준다라는 의미 또 이타라는 게 이기적인 말의 반대말이잖아요. 네. 타인을 위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그 당신 김승현 회장님 모르시죠?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시죠. 그분은 그 유정란 양계장 하시는 분이 수산물하고 뭔 관계예요?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 두 분이 너무 공통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그래서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우리 백남권 대표님 방송 끝에다가 요 방송 보시라고 제가 링크 같이 걸어놓을게요. 네. 그게 성공의 노하우라는 거는 너무나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도 그런 이제 규모도 되시고 뭐 판매량이 되셨던 어떤 비결이나 이런 부분들 요 화면도 좀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예, 구체적인 거는 이렇게 화면 보면은 그 네이버에다가 세림 시푸드 백남권 이렇게 치면은 여러 가지 나옵니다. 나와서 뭐 제가 뭐 억지로 찾아본 게 아니에요. 이미 뭐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 이렇게 숨은 그 판매왕, 숨은 성공 신화들을 쓴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흔하게 뭐 책도 쓰고 뭐 흔하게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표님처럼 되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계신 가락시장에 있는 상인들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선 디자이너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명함에도 보면은요 대표 백남권이 아니라 생선 디자이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명함에도 생선 디자이너라고 적혀 있고요. 뭐 여기서 내용에서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이제 가락시장의 이제 여러 이제 모습들을 나오는데 배달부터 시작해서 10년이 안 됐고 지금 수산물 판매왕 중도메인 종합평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이 이제 있으시다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아주 정말 이 왜소한 모험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온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화면 좀 전환해 주세요. 부끄럽습니다. 진짜 대표님 좀 대단하십니다. 한번 세림 시푸드 좀 한번 홍보해 주세요. 네, 세림 시푸드를 또 거래하는 우리 소매 업체들이나 그래서 또 혹은 소비자들도 세림 시푸드를 찾을 수도 있죠. 네. 한번 우리 카메라 보시고 세림 시푸드 좀. 네. 네. 그리고 세림 시푸드 찾고 또 가락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 건지. 네. 네. 어쨌든 뭐 세림시푸드는 앞서 얘기했듯이 네. 신뢰, 신뢰. 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 지금 이제 뭐 홍보라고 하면 뭐 기존에 잘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을 우리 집 와서 거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네. 사실은 이제 상도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소비자들한테
마트에서 잘 사드시고 계시는데 네. 우리 세렘 시푸드가 네. 이렇게 싸게 드릴 테니까 네. 오세요라고 하면 이미 지금 말씀 그걸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물건을 좋은 물건을 가져가서 네. 또 소비자한테 팔고 있는 또 소비자 상인들한테 그렇죠. 예의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가장 잘 맛있게 싸게 파는 소매 상인이 누구냐고 하면 제가 리스트를 네. 아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어차피 이 방송에 나왔으니까 네.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네. 저에게 연락 오신 분 네. 그리고 10분에게 네. 제가 소정의 수산물 상품을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참 이게 또 소비자여야 됩니다. 대신에. 네, 소비자여야 되고요. 네. 네. 야, 그렇구나. 수산물 이렇게 그 도매업 하시면서 아까 잠깐 얘기 들었는데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또 짬짬이.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학을 하시는 것도 하셨던 건데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유통업계에 여러 이제 유명 인사들하고도 또 교류도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또 일 바쁘신 와중에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저변을 확대해 나가시는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배움의 끝은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저희가 네. 이 가락시장에 이렇게 닫혀 있다 보면 또 생각이 편협해지고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루 뭐 16시간씩 뭐 일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감히 못했지만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기면서 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내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공부를 네. 해야 되겠다라고 네. 이제 무턱대고 이제 서치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마침 그때 이제 뭐 공사에서 뭐 농식품 큐레이터 네. 이런 과정도 있었고 네. 유통 CEO 과정도 있었고 예, 어. 그걸 계기로 제가 이제 농수산무역대학 음. 그리고 또 마케팅에 대한 어떤 저희 좀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네. 이제 뭐 밤새 일하면서도 한양사이버대학교 마케팅학과 여기를 제가 졸업을 했었고요. 그 최근에는 그 이제 이터넷 IT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이제 IT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 네.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절실함이 느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또 고려대학교 온라인 마케팅 과정 그 과정까지 현재 수료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여러 가지 고학을 하시다가 비파계 뒷파기 검사입니다. 비파기 검사 네. 건설 현장에 비파기 검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건설 현장에 이제 안에 뭐 철근이든 맞습니다. 오, 뭐 잘하시네요. 여러 건자재 같은 것들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 엑스레이식으로 그런 거 이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전공은 또 다른 공부 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재료공학과입니다. 재료공학도 이제 공부하시다가 또 이제 실질적으로는 또 필드에서 길거리에서 노점 장사도 또 해보시고 그다음 시장에서 배달 일도 이렇게 해보시다가 생선 판매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일구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생선 판매를 또 더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는 과정 중에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보다도 여러 사람들은 이런 장사의 어떤 로직보다는 더 새로운 로직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싶으니까 이제 자꾸 연구를 하시면서 돈은 이쪽에서 버시고 이쪽에다가 돈 다 쓰고 다니신 거야 결국에는. 네. 뭐 아까 방송에서 사모님 22살에 만나가지고 사모님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돈을 이쪽에서 벌어가지고 이쪽에다가 학비 대고 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 물건 안 좋으면 내가 봤을 때 팔지도 않을 것 같아 우리 사장님. 생선 이거 뭐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들었다고 뒤집어서 팔고 이러지 않으실 것 같아. 물론 뭐 그런 분들은 없지만은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요.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과 또 이게 계획이 있으시다 보니까 또 이타넷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셨어요. 그 얘기 지금 다 듣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네네. 그 이타넷 회사 설립 동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사장님 머릿속에 있으셔서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결정적인 동기가 있으시죠?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그 뭐냐면은 저도 이제 28에 시장에 들어와서 네.
이제 저도 한번 뒤를 돌아볼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힌 다음에. 네. 근데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잃어버린 건강 네. 그리고 아이들은 잘 컸지만 네. 아이들하고 보내야 했던 행복한 시간 네.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아쉽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왔는데 네. 저는 이제 저희 세림시푸드 저를 믿고 오는 네. 저희 또 직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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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직원들도 네. 그러면 저희 길을 또 걸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이거 화면 하나 띄워놨어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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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계속하세요. 네네. 좀 더 이렇게 또 넓혀 보면 네. 우리 같은 유통의 현장에 있는 네. 많은 분들도 네. 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아. 저희 과정을 거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분들도 뒤돌아보면 네. 너무나 그 험악한 이런 아, 세월을 보게 될 거라는 그렇죠. 거죠. 시장이라는 일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네. 출근 시간이 있지만 퇴근 네. 시간은 정해 있지 않잖아요. 네, 마감 네. 시간이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네. 물건이 남을 때는 늦게까지 팔아야 되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제 재고 정리, 그 다음에 시제 정리 이런 마감을 해야만이 그 시간이 비로소 집에 갈 수 있는 퇴근 시간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2탄에서 출발은 네. 2타가 이제 이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타행 네, 그 네. 남을 이롭게 하라, 세상을 이롭게 하라 라는 데서 착안된 네. 그 이름입니다. 네, 이것도 화면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 정혜리 씨가 이제 네. 모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 우리 유통인들 그들의 삶을 좀 더 바꿔보자. 그러니까 바꾸려면 유통 관리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바꿀 수 있겠다. IT를 접목해 보자. 라고 생각해서 아까 공학대원도 갔던 것이고요. 그렇죠. 6년 전에 이렇게 저희가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짜서 지금까지 와 있던 것이고 또 하나의 계기는 제가 이제 정혜리 저희 이사님 제가 존경하시는 분인데 이제 저분이 유명하시잖아요. 네. 이런 봉사단체 활동하시고 이런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이제 저 분과 함께 하고 있는 NGO 단체 더투게더라는 그 NGO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사로 함께하면서 네. 뭐 아프리카 봉사 뭐 이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케냐의 힐체어, 나이지리아의 그 정수기, 그 미얀마의 의료 봉사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기타 사업을 하면서 네. 이제 나 이외에 이제 사회의 네. 일을 보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타와 이렇게 흡수되고 접목돼서 지금의 이타넷이 탄생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거 보면은 또 이게 또 발행하시는 또 신문 같은 게 있어요. 네. 이렇게. 그- 요 얘기도 좀 네네. 한번 잠깐 이어서. 이타넷 잠깐 홍보 좀 해도 네, 될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네. 저를 위한 것보다 네, 네. 아직도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많은 유통인들이 음. 지금 반드시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몰랐기 때문에 아직 네. 혼란한 시간 속에 네. 놓여 있는 분이 계실 거라고 네,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이타넷을 잠깐 홍보를 하면 네. 이타넷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에 빨리 들어가게 하는 우리 도소매 유통인들의 최적화된 메인 매출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요 제목도 2탄에서로 퇴근 2시간 일찍 시켜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보통 이제 시장에서 보면 네. 우리 유통인들은 그 메모를 하자. 영수증에다 한번 적고 메모하고 노트 적고 네, 네. 이걸 다시 전산으로 키인하고 네. 이런 업무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메모하면서 실수하고 그렇죠. 오류가 발생되고 그렇죠. 그 손님들하고 언쟁이 생기고 그렇죠. 또 이런 과정들이 또 다시 또 격리는 그렇죠. 또 8시 9시에 출근해서 네. 이것들을 또 입력하고 입력이 끝나야만이 이제 비로소 이제 마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입력이 다 돼야 매입이 몇 개, 매출이 몇 개, 그러면 재고가 몇 개겠다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고 네, 네. 또 돈은 이렇게 들어왔으니 돈이 얼마가 남아야 되겠다. 네. 이 과정이 마무리하는 시간이 이제 2~3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타넷은 이걸 없애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바로 고객과의 접점에서 바로 모바일,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메인 매출을 넣으면 실시간으로 연동된 PC에 격리 업무가 자동으로 지금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고 시세 맞추는 시간이 네. 없어지는 건데요. 네, 네. 그 이타넷 특징은 또 우리 시장에 계시는 많은 이제 도소매 상인들이 네. 그 부족한 게 이런 이제 이 영업의 이제 통계 관리,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계는 이제 경영인데요. 네, 이런 그렇죠. 관리가 약간 미흡하거든요. 네. 근데 이타넷은 독보적인 영업 통계, 내가 하루에
얼마의 이익이 있다, 한 네. 달에 얼마의 이익이 있다, 음. 이런 기간별로 사원별로 네. 거래처별로 상품별로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주고 있는 네. 독보적인 영업 통계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발주, 문자, 팩스를 바로 모바일에서 다 전송할 수 있고요. 그 이 화면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네, 저게 이제 태블릿 PC의 네. 그 화면인데요. 네. 또 휴대폰으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게 개발이 돼 있고 또 이런 판매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구매자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바이어의 그렇죠. 발주 앱, 그다음에 이제 주문을 네. 넣는 오더 앱, 그다음에 마스터 앱, 경영자가 볼 수 있는 네. 거, 그 셀러 앱, 이 6가지의 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탈넷을 사용하게 되면 퇴근 시간 2시간은 무조건 이렇게 당겨지는 거고 그 2시간을 당겨진 그 시간을 우리 뭐 유통인들은 그 행복한 삶의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요즘에 뭐 이 경영 관리라는 게 그렇게 오래된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농수산 유통이나 이렇게 좀 낙후된 분야에서 새로운 경영 관리, 요즘에 뭐 ERP다, 포스 시스템이다, 다양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런 어떤 외부에서 만들어진 경영 관리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이나 이렇게 경험이 우리는 또 좀 특별하니까 이 최적화되어 있는 게 네. 아닌데 지금 사장님께서 만드신 요런 이제 2탄에서는 이거 무료 체험도 이제 할 수도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쪽에 이제 더 많이 최적화돼 있다라는 게 네.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제 유통 25년 경험으로 네. 그 나온 프로그램이고요. 네, 네. 그 여타의 뭐 비슷하게 이제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지만 우리 정신만큼은 못 따라올 거예요. 우리의 그렇죠. 출발은 그 행복한 삶을 찾아주겠다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네, 네. 뭐 겉은 따라할 수 있겠지만 네. 이 정신 가치만큼은 못 따라올 거라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 이제 그 사장님 같은 이제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멘탈에 대한 것만 그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로도 이렇게 보고하면은요, 이 시장에 특히 이제 이렇게 농수산물 유통 판매나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최적화된 네. 이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격리 직원 한 명한테 나가는 여러 가지 급여나 뭐 비용까지 하면 200에서 300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뭐 요즘 뭐 인건비가 뭐 다 그렇죠.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시간에 따라서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새로운 직원 하나 고용하는 그 고용 그 이상의 어떤 효과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 이제 이 사업을 해서 안타까운 게 네. 이제 인력 감축을 시킬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짜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탈리아를 그렇죠. 도입하고 네. 직원을 자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 매출이 더 상승하면은 직원이 더 자를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많이. 그 직원은 네. 과거에 쓸데없는 그 기입했던 이 네. 메인 매출을 넣었던 이 업무 외에 네. 좀 더 이제 통계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외부 고객 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염려는 없는데 어쨌든 업무 강도는 40%가 줄고 인건비 감소 효과는 한 0.7명 정도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아, 보여집니다. 네, 네, 네. 아, 지금 제가 또 질문해 드리려는 거하고 또 어느 정도 또 이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또 사장님의 이타넷이나 또 이타넷 어떤 홍보 소식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발행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직원들을 또 그쪽으로 또 더 연구시킬 수도 이제 있는 거고 아마 사장님은 아마 그쪽도 또 준비도 이제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또 이런 시대에 또 대형 유통업체나 또 이커머스 이런 또 이 기업들이 막 나오고 있을 때 네. 거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또 아이디어도 있으시죠? 그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그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이제 온라인 시장이라는 게 네. 그 과거에는 이제 3, 40대가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 50대도 이제 집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50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50대, 60대도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위기인 거죠. 네, 네, 네.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 쪽의 그 기업들은 우리의 고객들이 아니고 네. 또 그 피해는 지금 우리의 진짜 고객인 소매 상인들이 크게 볼 수밖에 없는 네, 네. 이제 그런 흐름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해결하다 보면 네. 그 이제 막 거래 제도도 나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어지는데 네. 그 맥락이 좀 그렇게 이어지면 약간 좀 다르게 흘러갈 것 같아서 네 일단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그 부분은 한번 말씀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장님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시장에서 오랜 시간 있으셨지만은 그냥 단순하게는 아니죠. 뭐 장사와 판매 너무 이쪽에만 집중돼 있지를 않으시고 좀 다양한 상당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여쭤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 만약에 그런 이제 이커머스 이런 시대에 네. 우리가 살아남는 법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들하고 이렇게 대적을 해서 우리도 B2C로 이제 다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네. 온라인을 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지금의 이제 우리의 고객은 B2B의 소매 상인이었단 네. 말이죠. 네, 그러면 소매 상인들의 시장을 참 우리도 그 건너뛰고 소비자를 만나야 된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럼 분명히 소매 상인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 역할이 있어요. 그 네. 지역에 맞는 고객이 접점에서 그럼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주고 그럼요. 네, 이런 순기능이 네, 있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B2C로 바로 이 도매 상인들이 이렇게 나가버리면 네.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의 이 존재하게 했던 소매 상인들을 패싱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에 대한 문제는 좀 약간 심각하게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네, 네. 대신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죠. 가격의 경쟁력을 우리가 대형업체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온라인 마케팅의 회사에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 우리가 갖출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거래 제도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의 경매 제도로서는 이런 가격 경쟁력을 저희들이 갖출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래 제도가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돼서 특히 네.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네. 시장 도메인제로 넘어가면 네. 이런 이제 출하주하고 어떤 그 가격의 어떤 이제 흥정을 통한 적정 소비 가격을 정한 다음에 물건을 올리고 네. 이것들을 소매상인한테 보내고 이런 구조가 된다고 그러면 네. 가격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고 네. 그 지금의 경매로만 물건을 살 수 있지만 네. 그러면 이제 바잉 파워가 생기면 네. 그런 가격의 경쟁력을 더 다운 시켜서 네. 그런 대형 업체에 충분히 견줄 만한 네. 그런 경쟁력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네. 또 하나 덧붙여서 저희가 어차피 이제 IT 회사 그 이타넷 이건 저희들이 이제 오더하고 발주 이런 모든 부분들이 기술이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은 어차피 이제 소비자가 네. 온라인적으로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면 네. 저희들은 이제 저희도 이제 소매상인들이 저희 이타넷을 통해서 우리한테 네. 발주하고 이런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 기능을 소매상인들한테 저희들이 그 앱을 설치해 드리고 네. 그 소매상인들이 그 앱을 통해서 고객들을 모으고 거기다 상품을 올려서 이렇게 판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죠. 네, 소매상인을 네. 뛰어넘고 고객하고 만나겠다. 네. 요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제 무료 체험 기간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인터넷을 상인들이나 이렇게 판매자들 또 이렇게 시장 뭐 중도메인들이나 많이 이제 사용해서 보고 이런 부분들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상생할 수 있는 뭐 체험에 또 이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요즘에도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고 할 때마다도 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어찌 보면은 지금 뭐 4차 산업 시대 또 대기업의 또 이커머스 업체 뭐 지금 모바일 커머스의 라방의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는 게 이전에 어떤 유통 로케이션이 지금 많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 뭐 제조, 뭐 산지에서부터 도매,
뭐 중도매, 소매, 소비자 이러한 유통 경로에서 뭐 산지를 뭐 판매자가 그냥 바로 거래해서 소비자한테 바로 그냥 넘겨주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생산자 중심 시대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한 20년 전, 30년 전서부터 판매자 중심 시대로 이미 뭐 창고나 이런 부분들도 생산자 창고 중심 시대에서 대형 마트의 이제 창고 중심 시대로 이제 지나오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어떻게 대항하고 대비도 이제 중요한데요, 사장님. 이것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여하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거를 고수하는 거는 좀 너무 좀 고집이 될 수가 있고 네, 네. 우리도 뭔가를 거기에 따라서 변화를 해 나가야만이 4차 산업 시대와 이커머스라든지 대형 업체들하고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고 또 언젠가 우리의 또 주도하는 시대들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 대기업들이 그렇게 주도를 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너무 이게 꼬집기보다는 무엇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아마 우리 그 사장님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또 2탄을 통해서 또 그런 것 때문에 홍보 소식지 같은 것도 또 막 운영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아까 참 네. 그 얘기하다가 건너뛰었군요. 네네네. 네. 아 지금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뭐 너무 긴 시간 지금 가고 있는데 예.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한번 사장님 또 이제 만나 뵙기로 하고요. 네네. 오늘은 그 백남권 대표님 가락동 농산물 시장의 수산물 판매왕을 또 이제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성공적인 그 얘기들을 좀 들었는데요. 또 7.8기의 노하우 또 고생하고 또 사업 성공한 그런 이제 경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일단은 두 가지 질문 간략하게 드릴 텐데 네네. 사장님처럼 그런 어떤 7.8기에서 아직 7전 7번 넘어져서 네. 이제 8번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주변 상인분들도 있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네.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네. 희망의 메시지. 어쨌든 뭐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자기 일을 뭐 즐겨라.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지만 그 상에 닥치면 즐길 수 없는 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의 일이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견디는 게 맞고요. 네. 그 지금은 이제 견디는 거. 예, 네. 코로나 19 때문에 네. 특히 또 저희 거래처의 뭐 식당, 외식업 이런 부분들이 네.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과거보다 두세 배 더 힘들 텐데 네. 이 시기가 지나면 네. 또 두세 배 더 활성화되는 또 시점이 올 거니까 네. 그때까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네. 힘 모아서 견디자. 견디자. 예, 저는 이제 그 말로 저희 뭐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주옥 같은 말씀 네.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또 간략하게. 공영도매 시장의 이제 유통인으로서 네, 아마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 네. 이제 생각하고 계시고 할 텐데 네. 아까도 뭐 아까는 좀 거시적인 질문을 네, 드렸다면은 정부나 네, 아니면은 이제 관계 기관 뭐 또 서울시 또 공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런 데다가 또 좀 바라고 네, 또 해주고 싶으신 좀 현실적인 네, 말씀. 이거 뭐 방송이니까 네, 뭐 이 얘기 안 들어줘도 돼요, 우리 국회의원님들. 하지만 이게 바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네, 한번 좀 그 말씀 좀 한번. 네. 네. 어쨌든 이제 뭐 건물이 이제 노후화되면 이제 시설의 현대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떤 시장이든 시간이 지나면 다 건물을 부수고 시설의 현대화는 다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락시장도 마찬가지로 네. 시설의 현대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네. 또 물류의 현대화는 시대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뭐 리어커에서 전동차로 전동차에서 지게차로 네.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거는 또 시스템의 현대화인데 네. 그 이런 과거의 어떤 이제 이런 관리 이런 부분들은 지금 IT를 접목해서 이탄에 또 거기에 일조를 한다고 보고요. 네. 그런 시스템의 현대화도 보이지 않지만 네. 점진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거는 건 외부에서 이렇게 충분히 변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굳건하게 지금 변하지 않는 게는 이제 거래 제도의 어떻게 보면 현대화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 네. 그 이제 이 거래 제도의 자체 물론 이제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만 네. 그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네. 그 거래 제도는 그 옛날에 과거에 순기능이었지만 지금은 역기능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시대에 맞춰서 그 거래 제도도 충분히 지금 바꿔야 될 시점에 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거래 제도로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매 제도와 네. 그 시장 도메인 제도 이렇게 양분할 수가 있는데 네. 과거에 출하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 제도가 지금 이제 도입됐잖아요. 네. 일본에서 넘어온. 네. 근데 최근에 이제 YTN 이런 뉴스를 보면 그 폐해가 더 심해진 그렇죠. 상황이고 네. 그 출하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음. 또 출하주들의 손실을 입히고 그렇죠. 그걸 고스란히 우리를 통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그렇죠.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네. 시장 도메인 제도의 그 이제 경매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네. 그 시장 도메인 제도 역기능을 얘기하지만 네. 그럼 출하주 입장에서는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네. 저 가락시장 도매시장에서 이 경매를 통해서 네. 물량이 많을 때는 폭락하고 물량이 네. 없을 때는 폭등해 버리는 네. 이런 가격의 안정화를 이제 기대할 수 없지만 네. 시장 도메인 제도라는 걸 도입하면 네. 가격에 안정적인 공급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법제화를 통해서 강력하게 좀 도입해야 될 시점이고 네. 이거는 누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출하주, 유통인, 네. 소비자 이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한 번 더 살펴보고 꼭 강력하게 좀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뭐 여러 가지 짧은 시간인데 아주 그냥 대표님 말씀이 다 그냥 요목조목 다 이렇게 맞는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방송 뭐 시간이 그래도 좀 오버되긴 했는데 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 못 한 것 같아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 이제 뭐 그러면 뭐 어차피 뭐 편집 뭐 네, 하십시오. 네, 네. 어쨌든 저는 항상 어떤 자리든 이런 네. 자리에 오면 네. 뭐 일단 저도 아내한테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네, 네, 네. 또 이 방송을 또 아내한테 링크를 걸어서 줄 네, 텐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너무나 감사하죠. 네. 20살에 만나서 네. 지금껏 제 뒤에서 네. 저를 있게 해준 네. 사람입니다. 네. 이제 제 아내 이름이 조현정인데요. 네. 조현정 씨 사랑합니다. 아, 네, 멋지시네요. 원래 뭐 저도 조씨인데 원래 조시성 가신 여성분들이 마음씨도 곱고요, 외모도 아름다우시고요, 잘 또 참으시고 또 이렇게 그 현모양처이신 분들이 또 이제 많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부끄럽네. 우리가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변화의 시대에는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은 그 고통을 겪고 그 자체에서 많이 힘겨워하는 분야가 있기 마련입니다. 뭐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 노동자들이 또 그렇고요. 이런 변화의 시대에 또 1차 산업 또 이렇게 뭐 그 산지에 계신 분들이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거는 어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실의 어떤 사람들이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건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분야들은 분명히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변화도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우리 7월 마지막 주 방송 이렇게 우리 백남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백남곤 대표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